자, 재밌는 짤 시간인데요. 자, 이거 한번 읽어드려 보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지금 무슨 통계를 가져와 가지고 응급실 사태 안 일어났다는 식으로 선동을 해서 가져온 자료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응급실 사망률 숫자로 드러났다. 의료 대란이 시작된 2월 이후 7월까지 응급 환자 수는 343만 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12만 명 대비 17% 줄었다. 1000명당 사망률은 6.6명, 지난해 같은 기간은 5.7명이었다. 전원 환자 비율은 15.6명에서 16.5명으로 늘었다. 응급 환자는 줄었는데 응급실에서 목숨을 잃거나 병원을 찾아 헤맨 환자는 늘었다는 이야기다. 응급실 뺑뺑이 재이송 건수는 1월부터 8월까지 3,597건, 지난해 연간 재이송 건수의 85%에 이른다. 2번 이상 거부당한 경우가 121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로 드러나잖아요. 응급실 이용자 수가 줄었다는 것은 받아주는 데가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길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통계 안 잡히죠. 그렇죠. 아, 씁쓸하네요. 근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응급실 사태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자, 패러디가 하나 있죠.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나는 살아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전화를 한 거 보니 경증이군요. 웃자고 내가 지금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야, 이거는 정말 저 영화 대단한. 혹시 알아요? 저게 무슨 영화예요? 저는 용어를 뭐 무슨 블러 뭐 다이아몬드 뭐 그래요? 예. 영웅본색이 지금 소환되더니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아니 근데요 경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경증이지. 그렇죠. 예. 피가 나기 시작해서 지혈을 못하면 중증 과다 되고 노출, 죽는 거죠. 과다 노출, 과다 출혈. 뇌졸중하고 심근경색이 초기에는 경증이랍니다. 조금 메스껍거나 뭔가 좀 가슴이 뛰고 근데 이 진단을 해보면은 초기에 그런 병들은 초기에 발견해 살 수 있답니다. 네, 자 다음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차가 막히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막고 있어요.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누가 지금 길을 막고 있는 거야. 빵빵빵 구급차들이 엄청 돌아다니 막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이라는 만평입니다. 본인은 주치의가 50명이니까 걱정 없다 이거죠. 아유, 나 저 인간은 진짜 대통령을 인정 안 합니다. 취임할 때부터 그랬는데. 저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윤석열이가 지금 대통령 그 구급차를 지금 운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주먹 구급 뺑뺑이. 지역 응급실 경증 사망률 39.6% 증가. 봐. 경증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40% 정도가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10명 돌아가시다가 14명이 돌아가시는 걸로. 엄청난 확률입니다, 저거. 참. 그러면서 이 해결책이라고는 응급실 수가 인상. 예언병한다 진짜. 다음 가겠습니다. 지금 교육 개선 투자는 안 하고 의대 증원만 늘리는 이것도 무능한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그럼 의대 증원이 미치는 여파는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공부 잘하는 이과생들이 의대만 가버리면 이공계는 어떻게 할 그렇죠. 거냐고. 과학자는 어떻게 해. 만들 거냐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하려면 갑자기 근거도 없는 2,000명 갖고 와서 할 게 아니라 그거를 종합적으로 뭐 다 동원돼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본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런 좋은 대가리는 절대 없는 사람인 거지.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한가위 절구, 여야 의정협의체 추석 전 구성 난항. 아이고 참 진짜 걱정은 걱정이다. 아니 지금은 추석 연휴가 아니라도 좀 급한 환자 발생하면 힘들죠. 그렇죠. 평일이어도. 추석 연휴는 지금 뭐 무슨 거점병원인가 뭔가 당직병원 지정한다 그러는데 당직병원 지정하면은 거기가 또 우리가 저 응급실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의사가 없으면 못 하는 거지? 자 다음. 이게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 감정 같아요. 우리 올해 추석은 아프지 말고 안전하게 보내자. 야, 이게 뭔 일이냐고요. 정말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라는 인사를 올해는 못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여러분들 그 뭐 저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뭐 근세 뭐 이런 걸 지나가지고 국가가 만들어지잖아요. 현대의 국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좋았던 독재였던 간에 알고 보면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한 과정인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 때 우리가 막 외쳤던 구호가 있잖아요. 이게 나라냐.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안 배웠는데요. 조선시대 때 조선 때요. 경신대기근이라고 있었어요. 새해 초부터 날씨가 엄청 안 좋고 막 7월 달까지 우박이 오고요. 막 가뭄이 들었다가 나중에 태풍 오고 하면서 추정치 우리나라 국민 100만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육을 먹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것들을 거치면서 왕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러다가 민주화가 되고 독재자가 들어오고 막 이 과정을 거치다가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민주주의가 된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내가 뽑은 대통령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해달라는 의미예요.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이상한 놈 하나 뽑아가지고 뽑지 않은 사람들 뽑은 사람들 다 피해보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나라냐는 소리 듣는 거잖아요. 국가가 국가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에 사시던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미국은 손가락 2개가 부러지면 하나만 붙이고 하나는 못 붙인다. 한국 의료보험 제도 되게 좋다라고 해서 와 내가 제가 자랑했거든요. 근데 우린 지금 살면서 제가 지금까지 아직 아프면 응급실 못 가는구나 이런 불안감을 느낀 적이 처음입니다. 네. 다음. 자, 본인 부담금 90% 인상. 전화 가능하면 경증. 감기가 심하다고 응급실도 못 가는데 그냥 내려오지 말아라. 예. 이거는 저 어머니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아버지요. 감기가 심하다고 안 들려 이놈아. 응급실도 못 가는데 그냥 내려오지 마라. 개그맨 정찬우 씨 목소리가. 자, 전쟁 났어. 대체 나라가 왜 이래. 무정부 상태.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가 하더라도 국민들은 아주 기본적인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 서비스 받을 권리. 저는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불과 2년 만에.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개소리 방지일보. 불기소 김건희 또 사진 게재. 이제 게재가 이거였었군요. 예. 이거부터 보여주세요. 유승민 광폭행보 김건희 여사 향해 제발 가만히 계시면 안 되나. 김건희에 대해서 광폭행보라는 그 헤드라인을 써요. 정치인들을 그렇게 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부산 갔다가 막 서울 갔다가 하면 광폭행보라고 하죠. 근데 그 광이 넓은 광자 원래 쓰거든요. 앞에 지금 한자를 내가 미칠 광자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저기 광자에 보면 임금 왕자가 있다. 미친 행보. 미친 행보지 미친 행보. 아유 씨. 자, 미친 행보입니다. 아까 이제 개방이 지금 불기소 김건희 또 사진 게재. 저 게재에 개가 들렸다는 거예요. 게재. 본인도 모르셨을 거야. 개방이 분들도. 정말 피곤하다. 대통령실은 9월 10일자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다시금 올렸다. 자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단다. 정말 피곤하다. 그러니까 저는 저 개방이가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김건희가 피곤합니다. 정말 김건희 때문에 피곤합니다. 사진을 18장이나 올렸어요. 18장이요. 누가 보면 대통령인 줄. 자, 다음. 사천시는 공무원도 배우자도 추석금을 받지 않습니다. 살아있네. 사천은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옛날에 삼천포입니다. 저게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닌가요? 부끄럽습니다. 역시. 자, 다음. 철면피 행차. 자살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시오. 김건희 나중에 좀 있으면 경로란 말 나옵니다. 그럼요. 김건희 경로. 좀 있으면 대선도 출마하겠어요. 그러니까요. 한동훈 제치고 지금 여러분 저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잖아요. 대선 후보에 김건희 넣으세요. 무슨 소리세요? 올해 국군의 날 군인들한테 인사받을 수도 격려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저 한덕수가 물러난 지 몇 달이 됐는데도 아직 후임자를 못 찾고 있어요. 국회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웬만한 사람 들어오면 다 부결시킬 거잖아.
쪽팔릴까봐. 김건희 근데 국무총리. 김건희를 총리로 나는 올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지금 정무장관 뭐 만드네 마네 했는데 초대 정무장관 김건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난 총리라고 봐. 우리 토론해 이걸로. 어느 자리가 맞는지. 김건희 총리. 지금 봐봐. 대통령은 지금 지 남편이니까 대통령이 가장 근접하는 사람을 시켜야지. 국무총리를. 왜 국무총리가 왜잖아 김건희가 저번에 국제 행사 갔을 때 윤석열한테 나가 했던 그거 기억 안 나요? 발리에서. 한덕수는 윤석열 빨아대느라고 경제가 좋다고 우기고 있잖아. 근데 이 있잖아. 우리 박관 장관은 나 없어 아무것도 못 한다고. 방구만 뿡뿡 끼고. 됐어요. 근데 여기 앞에 보면 자살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시온데 권익위 간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있더라. 남들 다 없고 다 비웃고 다 욕해요. 자 다음 지금 현대판 대한민국판 절규죠. 마포대교에서 김건희가 지금 지시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도 우리를 욕할 것 같습니다. 이 웃기는 애미나이가 경청 조치 개선하겠다고 지가 지자가 똑같아. 그 에미나이 그 제정신이 아니구만. 야 진짜 뒷말 많이 나온다. 이거 그럼요. 요거 밥상에 올라가겠네요. 추석 밥상에. 18장인데. 아이씨 18장 같으지라고. 이게 어제 국회 모습인데요. 이게 왼쪽이 정청래, 오른쪽 이재명. 이분들이 보고 있는 사진이 뭘까요? 땡겨보겠습니다. 우리 김건희 대통령이 마포대교에서 지시하고 지시를 계시는 순찰 중이신. 웃길 거야. 정말 괴랄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표님 이런 거 올라왔어요. 그래요?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다음 보겠습니다. 개방이 작품 쩐다 쩔어. 인연이 두목. 표정 봐봐봐. 경술 국치 이채 양명주 최고 시발년의 길로 이끌어줄게. 그걸 읽으면 어떡해. 저 읽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써 있으니까. 이윤 정도 보면은 거의 뭐 감성이 남성이야. 김건희 같죠? 그렇지. 남자야 자기는. 김지호가 여자고. 감성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 다음 보여줘봐. 이 사진 자세히 보시면 뭔가 이상하죠. 이거 어디가 이상하지 처음에 그래. 뭔가 이상하죠. 네. 찾아보시고요. 지금 기시다 부부하고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근데 여기서 안 이상한 건 윤석열이에요. 둘이 대가리 크기가 비슷해요. 아이씨. 지금 댓글창에 윤경현님 커피 마시다 뿜을 뻔했어요. 나 방송을 못 하고 있잖아 지금. 아이씨. 왜 영빈관 가서 자꾸 사진을 찍고 난리야. 그러니까 그럼 왜 나왔어요? 자 다음 친일하고 혈세 낭비하고 술 마시는 거 외에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더러 어쩌라고요. 무능하고 무지한 게 자랑이냐. 능력 안 되면 그냥 내려와. 누구 말대로 욕도 아깝네요 진짜. 저거 국정브리핑 할 때 윤석열이 저 포즈가 저거였어요. 어처구니 없더라고. 딱 그게 스틸샷으로 잡힌 거야. 다음 반대한민국 세력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최근에 그 해외 동포들과의 대화에서 이제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중도 진보 진영의 사람들은 다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몰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세력은 극우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극우들은 일본 사람들에 가깝죠. 심정적으로는 그렇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라이트가 누군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넘버 3라는 영화 봤는데 거기에 보면 조직폭력배끼리 불사파라고 있었어요. 그 뭐 송강호 배우가 내가 말한 법이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실제로 대통령실에 이게 올라왔다는 뜻이 아니고요. 윤석열이 뭐 대통령실 홈페이지 가면은 막 일정이라는 게 있어. 이게 비꼬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 과도한 일정에 공강해지실 것 같다 걱정입니다. 아유 넘어가겠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외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 변절자를 100번, 1000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 매국노, 사리사욕을 위하여 남의 나라의 앞잡이가 되어 자기 나라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변절자, 절개나 주의, 주장 따위를 바꾸거나 저버린 사람. 공감합니다. 그렇죠. 저런 자들이 있으니까 일본이 한국을 강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거리. 매일경제가 개최한 포럼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 바로 옆 테이블에 30분 전에 와서 앉아있던 한동훈은 굳이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윤석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한때 형 동생 했던 두 사람이 인사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됐다. 며칠 전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만찬에는 인요한과 김민전, 윤상현 등이 함께 했지만 한동훈은 모임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한다. 김승련은 지척에서 악수도 안 나누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바라보는 민심은 속이 타들어간다고 평가했다. 네. 이거는 확실히 두 사람이 틀어진 건 맞는 것 같고 사실상 저렇게 되면요 한동훈은 야당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국민의힘 대표는 추경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거 견딜 수 있겠어요? 한동훈이 막 들이받고 싶어도 간접적으로만 들이받잖아요.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것도. 그러다가 내가 봤을 때 어떤 특정 시점 되면 선택을 해야 되겠죠. 대통령이 인정 안 하는 여당 대표면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완전 들이받거나 그런 상황이 아마 윤석열한테 최대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전에 한동훈에 대해서 게임 아이템식으로 이렇게 비꼬았던 게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뭐 가발, 안경, 뭐 뽕브라 이런 거, 아이폰, 키높이 구두, 생닭 뭐 이런 것들, 다음에 저 이상한 외국 책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하던 그 개 흉내 냈던 거. 어저께 이것이 이제 같이 맞물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나 진성준 의원이 메모 부여했다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외모에 대한 칭찬은 한동훈 지지자들이 시작했던 거예요. 뭐 키도 엄청 크고 막 잘생기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저번에 한 몇 개월 전에 한동훈이 가슴 뽕을 강조하기 위한 패드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어제 사실로 확인돼 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근육이 생기는 걸 좀 생긴 거를 이제 자랑하려고 이제 뭐 이렇게 실제로 그런 제품을 팔고 있다는 그 상황이 어제 보니까 땀이 이상하게 저렇게 졌더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김건희 유지 박사의 속옷을 혹시 한동훈이 뺏어 입은 게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을 하는 분이 있길래 제가 혼쭐을 내줬죠. 근데 나는 저게요. 외모 비하의 문제가 아니고요. 약간 좀 구상유치하다 그럴까요? 애 같다 그럴까요? 50 넘은 자가 외모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거죠. 가발 써야 되고 막 뽕패드 해야 되고 키높이 신어야 되고. 에휴.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외모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 잘생기면 어떻고 못생기면 어떻고 실력만 뛰어나면 되지. 양심도 없는 새끼 저거. 아니 예를 들면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머리숱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뭐 이렇게 비난하지 뭐 외모 비평하지 않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나왔을 때부터 뭐 자꾸 외모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봤더니 뭐 대머리래더라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동훈이가 민주당의 계엄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외계인 대비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요. 저게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한동훈을 외계인 같다고 표현했던 거에 대한 일종의 미러링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방송 초반에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나오는데요. 뻔한 이야기 안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이야기해 주십니다.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지금 장경태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부부가 그 부천 화재 그 장례 기간 중에 군 골프장을 갔다. 지금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에서 그 정도를 이야기할 거면 증거 없이는 던지지 않거든요. 아니라고 지금 저쪽에 발뺌을 했단 말이에요. 네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랑 같이 간 게 윤영현 너 맞냐 물었는데 안 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군 골프장도 확인 중이다. 조만간 공개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좀 웃기자는 얘기인데
왜 저렇게 골프장 이어지 이슈가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3부 체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임성근이가 3부가 없다고 했잖아요. 윤 부부가 3부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5시 이후에 골프 쳤다고 묻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골프를 좀 치는 것 같죠. 저렇게 되면 많이 자기 친다고 재미가 하더라고요. 없으면 따라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군 골프장 다닌다. 이거는 좀.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때 49제 때 뭐 했습니까? 김건희랑 윤석열 술잔 사러 갔어요. 자, 다음. 지금 고3 학생들이 엄청 지금 윤석열을 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의대 2,000명 증원 탓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N수생들. 아유, 참. 그러니까 대학 다니던 애 서울대 다니고 이런 애들이 의대 가겠다고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입시는 저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단기간에 생각나는 대로 저렇게 건들면 안 됩니다. 작년에 또 수능 건드렸는데. 최소 2년 후에. 그리고 저번에 저 이제 킬러 문항 때문에 작년에. 바로 그 해에다 적용시키느라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 우리 애들한테 왜 이렇게 하죠? 네. 아, 좀 화나네요. 자, 다음 오늘이요. 지금 원전건설 99개월 만에 재개된 날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양이원영 의원하고 방송했던 내용 그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면 태양광을 왜 해야 되는지가 나오고요. 원전이 지금 윤석열이는 원전이 있어야만 뭐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전에 그만큼 투자를 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줄어들어요. 우리 아리백 못해요. 원전에서 탄소 발생이 있냐 없냐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원전에 미친 무슨 걸신 들린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라도에서 태양광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주장한 것처럼 송전론만 깔면 지금 태양광을 어마어마하게 쓸 수 있는데 송전로가 없어요. 유일하게 거기서 나오는 거는 한비도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 송전선밖에 없어요. 뭐 사용 연한이 지난 원전은 폐쇄하고 그걸 태양광 연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송전로가 없다 보니까 2030년까지 신규 허가를 중단시켰습니다. 이거를 국가의 어떤 백년지 대결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미친 거고 이거 따로 다룹니다. 그래서 재밌는 짤이 넣어봤고요. 자, 사람을 개돼지로 보는 뉴스 하나 있습니다. 빵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파격 소식 나왔다 환호. 파리바게트하고 뚜레쥬르가 빵값을 내리니까 환호했다고요? 요거는 한국경제가 물가에 관련해서 실드 치고 싶었나 그렇죠. 보죠? 예. 국가가 잘해서 내려간 거기도 합니까? 국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정부에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니까 기업들을 압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빵 주무관 열심히 노력한 거야? 야, 빵값이 한 6, 7% 인하되니까 환호해요? 여러분, 빵을 한 몇백 원 없어가지고 못 사 먹었어. 그런데 빵값이 내렸대. 한 7% 내렸대. 7% 내리면 1,000원짜리면 7원 아니 여기 70원 내린 거잖아. 맞나? 맞죠? 맞죠. 예. 그러면 그래, 야 70원 내렸대 하고 환호하고 가요? 그리고 우리가 빵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 빵값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쌉니다. 높은 수준입니다. 맞죠. 그 60% 내린다고 간에 기별도 안 가요. 사실은 저희 아이가 소금빵을 좋아해서 제가 소금빵 알아보면요 하나에 3,500원, 2,500원이요. 수가 빡 터졌습니다. 4개 사면 10,000원이에요. 4개. 아, 죄송. 어쨌든 간에 한국 경제 헤드라인이 웃겨서 그냥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흑석 돌림. 추미애를 두고 의원식을 국회장 만들어 놓은 민주당 의원들 사과하고 반성하셔야죠. 유야무에 넘어가고 잘하고 있지 않냐. 우겨. 아, 이건 읽어드렸군요. 죄송합니다. 자, 채널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